운동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의 기획전 그러면 그 쿠팡 스토어 기반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마켓 옥션 티몬 이런 데도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회사에서 피곤했는데 그나마 방금 전 위너 찾고 있습니다. 첫 판매를 이루고 그동안 올렸던 제품들 품절 가격 변동 체크하고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걸 품절이나 가격 변동 체크하고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올렸던 제품이 위너에 잘 걸려 있는지, 내가 걸었던 위너는 리뷰가 많았는데 내가 올린 상품은 리뷰가 0개라면 그건 이제 위너에 제대로 걸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비밀번호 바뀌었네. 아니구나. 자, 여기 보면 상품 초회 이렇게 눌렀을 때 리뷰가 없죠. 위너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위너에 걸린 것 같아 보였지만 이건 걸린 거예요. 이건 걸린 건데 이렇게 상품 코드 눌렀을 때 리뷰가 없다. 그러면 내가 신규 상품으로 빠진 거예요. 위너로 걸고 싶었던 그 상품에 걸린 게 아니고 이건 걸린 거고. 자,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알게 모르게 과대평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친 자신감으로, 미친이라고 적으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자리가 좁아서 미친 자신감으로, 자신감 왜 이렇게 글자가 적냐, 미친 자신감으로 거의 된다라고 홀린 상태에서 그저 달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업에는 꼭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 외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동기부여 받는 거, 잘 자는 거, 컨디션 조절 잘 하는 거, 기분도 관리하고 감정도 관리하고. 왜 기분과 감정까지 관리하라고 하냐 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은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이 감정 안에 포함된 어떤 기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가 보다. 우리가 강의 들었을 때 될 것 같은 기분을 동기 삼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외적인 것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 근데 그걸 머리로 하기보다 그저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걸 보자. 근데 생각보다 과대평가하는 것과 또 한편으론 미친 자신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더라.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볼 거는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끔 거울 보면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자기 현실을 잘 몰라요. 뚱뚱하면서 배도 나왔으면서 막 이 정도면 하기도 하고 말라 빠졌으면서 뭐 이 정도면 막 근육이 있어 보이지 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나한테 뭐라 할 수 있다. 내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아직 초보인지,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나는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적합한 근성이나 태도나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아직 돈을 못 벌었겠지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스스로 이렇게 내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실 인식 할 수 있어야 오히려 사업의 성장의 발편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우리를 자꾸 이제 높여 나가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나를 또 멋지게 봐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만큼은 사업은 누구를 뭐 떠올리면 안 돼.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실력, 현실, 어떤 근성
이런 걸 완벽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이제 시작된다. 근데 그 시작이 생각보다 좋은 시작.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이런 걸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족한 모습, 내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운동도 꾸준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까먹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무의식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도 하다가 말아. 일도 하다 말아요. 사업도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보질 못한다. 결과값을 조금이라도 지금 위너처럼 보면 그 다음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조금 뭐라 될까 일하는 시간을 좀 압도적으로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욕하면 어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세림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뭔가 이 물리적인 시간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보신 분 자, 여기에서 해주는 말 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직장인이 많잖아요. 직장생활 해본 분도 많고 직장인은 급여를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기 이전에 여기에 국가에 내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막 영빈 대표님처럼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막 세금만 한 40% 가까이 되지 않나요? 35%, 45%까지 되지 않나? 거의. 그러니까 거의 반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많이 떼이고 받는다. 우리 유리 지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냥 남는 거 받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실수령액 안에서도 또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수령액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비용들을 쓰잖아요. 돈도 쓰고.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회사에서는 회사라는 건 이제 곧 법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 말고 법인일 때는 법인은 꼭 근데 뭐 장단점이 있죠. 법인의 돈은 다 내 돈이 아니기도 하지만 법인은 국가에 돈을 내기 전에 비용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 한해서 여기에서 몇 프로를 국가에 낸다. 이 비용을 먼저 낸단 말이에요. 비용을 먼저 쓰고 남는 것만 국가에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한 50만 원 비용을 썼어. 그럼 50만 원에 대한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낸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근데 우리 개인은 국가에 다 뺏기고 나서 남은 걸로 실수령액인데 그마저도 이 안에서 이제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개인 사업자로서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이제 미친 듯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 이게 단순히 시간적 24시간의 시간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 그냥 내가 옛날에는 뭐 밥 먹을 때 맨날 고민했던 거 이제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는단 말이에요. 집 가까이 1분 안에 걸어가면 천지연이라는 뭐 돼지 갈비집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띡띡띡 골라서 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안 남겼어. 그거 안 남기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나는 소화가 안 되는 편이라 그걸 다 먹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저녁 먹는데도 영향이 있는데 그걸 뭔가 아깝다는 듯이 꼭 꾸역꾸역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식사도 조금 먹을 만큼 먹고 남겨. 또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시켜. 그 다음에 메뉴도 그냥 먹어. 이 시간도 옛날에는 늘 구애받았어요. 은행에 가려면 이래야 되고 저기 가려면 이래야 되고 운동은 이래야 되고 근데 이제 내
신체 사이클에 따라서 뭐 리듬에 따라서 아침에 운동 가도 되고 저녁에 운동 가도 되고 저기 서울에 길 안 막힐 때 잠깐 가서 뭐 마사지 받고 와도 되고 뭐 누구 미팅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면 되고. 옛날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박센이라는 대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유명하거나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 사람과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어떤 시간, 어떤 요일이 가장 적합한 시간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 아무리 떠올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심에 보자고 하면 점심은 또 그렇고 퇴근 이후도 좀 그렇고 업무 시간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답변해 주는 게 나보다 뛰어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장 일하기 좋은, 집중 잘 되는 타이밍에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과 돈 될 만한 일을 여유로운 시간과 여유로운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몇 배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에너지 다 빼앗겨서 오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퇴근길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내가 혼자 살면 그나마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 뭐 가정이 있다. 아니면 혼자 살면 늘어지고 가정이 있으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집안일도 하고요. 자녀도 보고요. 아내, 뭐 남편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이 남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나마 남는 시간인데다가 에너지 소모 다 한 이후의 시간인데다가 머릿속은 복잡해요. 근데 나는 아직 직장인으로서 사업 아직 성공 전이니까 뭔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도 하고 운동 처음 할 때처럼 막 몸에 알배기듯이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러나 저러나 힘들어.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걸로 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일하는 시간이라도 압도적으로 늘려봐야 된다. 왜냐? 억지로라도 늘려야 뭐라도 되지. 인풋을 극단적으로 늘려봐야지. 인풋을 못 늘리겠다면 우리 늘 하는 말처럼 이제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늘리자. 시간을 못 늘리겠으면 시간을 잘 쓰기라도 하자. 혼자 고민하기보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노동력, 내 몸의 컨디션이라도 유지하자.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다면 1시간으로 줄이자. 매일 했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자. 매일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일에 더 몰입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운동도 잘 쉬는 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휴식과 그 운동의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지. 처음에는 오히려 돈을 적게 벌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가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내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 사람을 써가면서라도 유료 강의를 막 때려 부으면서라도 내가 시행착오라도 빨리 겪고 빨리빨리 나간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돼요. 유튜브랑 위탁 판매, 직장 셋 다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셋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유튜브 하지 마시고 위탁 판매도 일부만 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을 극단적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유튜브는 하지 마시고. 자, 대표님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키워드 얘기했던 거 예시를 몇 가지 더 드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료 강의들에 대해서, 비싼 유료 강의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어제 키워드 말씀드렸죠. 키워드는 곧 제품과도 같다. 그리고 꼭 제품만 바라보지 말고 제품 외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또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SNS와 나의 그동안 쌓은 실력, 경험, 기술로 이런 기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얻었다. 근데 이 키워드 제품 혹은 제품 외에 이제 여러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극단적으로 무엇을 늘려야 하는 건지 키워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드, 네이버 트렌드 등.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해요. 웬만하면 뭘 해야 되지 싶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알겠죠? 키워드도 이제 한 분 보냈어요. 저한테 딱 뭐 부츠 관련해서 쫙 찾았길래 부츠 말고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제가 피드백 남겼는데, 나 같으면 자주 물어볼 것 같아.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자주 물어볼 것 같아. 차라리 미안해서 안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어보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 게 나아요. 저한테 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셋을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위에 거는 소극적인 태도잖아요. 이건 능동적인 태도고, 맞죠? 이 둘의 차이는 클 거예요. 엄청.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도 이제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위너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닌 다른 판매자한테 구매하신 분이 제품 문의가 오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원래는 그 전에 구매한 사람한테 문의가 갈 텐데 지금 나한테 문의가 왔다면 그건 뭐 제가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도 최저가 링크에 물어봐서 질문을 대신 물어봐 주거나, 나도 최저가 링크에겐 나도 구매자니까요. 자, 이제 키워드 얘기하면서 고객의 수요, 욕구 얘기했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의류 팔기 힘들 거고, 그 안에서 골프웨어, 여성 골프웨어 팔기 힘들 거예요. 딱 봐도. 근데 이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봐도 팔기 힘들 것 같아 였는데 이분은 어떻게 팔았냐,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골프라는 것이 그래도 좀 돈이 들잖아요. 골프 백에 몇십만원, 골프 옷 그래도 좀 고급에 속하고, 골프 채, 또 라운딩 피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도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골프를 치고는 싶고, 요즘에 사람들이 20, 30대도 많이 치는데 골프를 치면서 부자도 치지만 부자처럼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부자가 꼭 아니어도 그냥 중산층이어도 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전적인 부담이 돼. 근데 골프라는 게 그냥 아무 나무 짝대기나 들고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근마켓 막 이제 전자책 제공하면서 당근마켓 실습처럼 뭔가 브랜드 있는 제품을 모조품이라도 사고 싶다 하는 수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의류 중에 골프웨어도 비싸다고 뭔가 인식이 있으니까 상의, 하의, 양말까지 다 해서 10만 원이야 라는 컨셉 플러스 이거 골프장에서만 입는 거 아니고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어 라는 두 가지 컨셉을 딱 붙이니까, 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붙이니까 이 고객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먹은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수요도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좀 부담된다 하는 그 욕구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팔기 힘들든 말든, 골프웨어 팔기 힘들든 말든, 이걸 인스타그램 광고로 광고비가 650만 원 들였어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 든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1억 3천을 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광고비를 얼마 썼고 얼마 팔았고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나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성 골프웨어 팔고 있는데 어떻게 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매출을 더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고 있어서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신기하다 참. 스마트 스토어랑 여성 골프웨어 팔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았냐? 하면서 나한테 크몽 통해서 연락이 왔으니까 내가 2시간, 3시간 무료로 봐주면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얻은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나한테 결제도 안 했다고 안 봐줬으면 이런 좋은 데이터 못 봐줬겠죠. 그리고 크몽이라는 SNS 같은 걸 안 했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몰랐을 세상을 그 덕분에, SNS 덕분에 혹은 내 어떤 경험을 크몽에 올려놓은 덕분에 이런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것도 대표님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이 열리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무한대로 활용 가능해요. 인스타 광고. 인스타 광고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거든요. 여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광고, 뭐 아니면 네이버 GFA 광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 자, 이게 뭐냐면 아무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방금 말했던 표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여기는 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들이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데이터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데이터 장사라는 표현 좀 그렇고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이다. 데이터라는 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흔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로그인을 하죠. 그럼 남녀가 나오고요.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 미용실 검색하면 지금 로그인이 안 됐죠? 로그인이 안 되니까 뭐 여자분들이 나오죠. 근데 제 계정을 로그인하면 남자가 나와요. 네이버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남잔지. 그리고 내가 미용실을 치면 미사 어쩌고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데이터 기반이다. 이 데이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한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회사들, 홍보가 필요한 회사, 나 같은 셀러들이 옛날에는 TV 광고를 해야 돼서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이거 추적도 안 되는, 이걸 광고를 보고 누가 샀는지 안 샀는지, 20대인지 30대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 관심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의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 이런 광고들이 데이터 기반인데다가 그냥 광고마다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단위로도 쓸 수 있는 데다가 이 1,000원, 뭐 100원, 10원 단위까지도 어떻게 쓰여서 남자가 받는지 여자가 받는지 모바일로 받는지 PC로 받는지 이런 것까지도 추적이 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추적이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샀나 안 샀나, 장바구니에 넣어놨나 안 놨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은 안 샀지만 7일 이내 간접적으로 이게 매출에 영향이 있었나, 언젠가 샀나 까지도 나한테 알려주는 데다가 거기서 이 광고 계정이랑 이 광고 돌리는 어떤 홈페이지 같은 페이지, 그러니까 이 간에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광고를 돌릴수록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처음에 내가 10,000원을 돌려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내가 지금 골프 관련된 걸 돌려요. 그러면 이 광고 소재도 인스타그램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주로 좋아할 만한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10,000원이란 예산 안에서 막 뿌려. 아무한테나. 이 뿌린 사람 중에 골프나 아니면 이 관심사에 맞아서 이 광고에 반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빅데이터가 또 인공지능이 막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또 뿌리고. 그러니까 점점점 최적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광고비가
보통 회사들이 몇 천억이란 말이에요. 보통 회사들은 아니지만 몇 천억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아요. 매출이 몇 천억인데 광고비만 20%까지 되는 회사들도 많아. 그러면 천억이라고 볼게요. 천억이 20% 200억인데 200억을 내가 만약에 클릭당 원래 1,000원인데 내가 이 광고를 잘 만들어가지고 5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옛날에는 500원 차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200억까지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 클릭당 500원이랑 1,000원의 차이가 200억과 100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2배가 나는데 이게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서 시장을 선점한 효과, 경쟁사에게 안 갔던 만큼 나한테 왔던 효과, 나한테 구매했던 사람이 또 재구매하는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이런 광고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 하나만으로도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번다. 예시가 뭐 엄청 많아요. 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와 있죠. 부동산 분양 관련해서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로 막 수수료만 2달에 수수료가 순위 이익인데 9,900만 원 가까이 얻은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 이런 광고로 어떤 강의나 어떤 전자책이나 뭐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판매할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판매할래? 아니면 어떤 매장을 홍보할래? 뭐 뭐든 돼. 그리고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하냐면 지역까지도 구분이 가능해요. 1km까지. 그러면 딱 우리 집 내 매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1km 반경에만 거기 있는 여자분들에게만 거기 있는 여성분들 중에 30세부터 32세까지만 광고 돌릴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되냐면 제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DB 같은 거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지금 숨겨놨는데 이 데이터를 여기에 좀 더 보기 머리글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숨김 취소 하면 이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에 번호랑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걸 긁어서 페이스북에 집어넣으면 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저 사람들 혹은 저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 그럼 저런 스토어를 하는 셀러들에게만 광고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광고하는 것보다 셀러들한테만 광고를 돌리면 효율이 훨씬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고 엄청나게 기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갈 거고 지금은 열심히 키워드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힌트, 상품군에 대한 힌트, 고객에 대한 힌트, 고객의 수요, 욕구 혹은 이런 꼭 제품이 아니라도 제품 외에 여러 기회가 있을까? 기사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이 댓글도 보고 커뮤니티도 보고 그러면서 진짜 그야말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런 생각도 늘리고 그러면서 혼자 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내가 피드백 해줄게. 까지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뭘 하면 되나요? 질문 자체가 벌써 썩어 빠졌어요. 뭔가 너무 수동적이야. 키워드 찾으라고 했잖아요. 키워드 찾는 게 키워드 찾으면요가 아니라 키워드를 찾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키워드부터 안 키워드를 찾는데 저한테 딱 한 명 연락 줬다 했죠. 키워드를 찾으면서 저한테 연락 주면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길이 확장이 돼요.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 막 과거에 안 됐던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키워드만이라도 제대로 찾으면 여러 기회들이 있어. 근데 키워드도 제대로 못 찾거나 위너로도 제대로 못 팔아보면서 그 다음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살짝 오만하다. 뭘 어떤 걸 목표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알려드렸잖아요. 제품을 찾거나 제품 외에 기회들을 찾아라. 안 찾아봤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뭘 어떤 걸 목표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상호 대표님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온라인 판매 해봤고 뭐 어떤 유료강의 들어봤고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뜯어봐 드릴게요. 그 지금 심리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기 수업을 신청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뜯어봐 드릴게요. 지금 심리 상태를. 그래서 저희는 뭘 하면 되나요? 한번 채팅 남겨보세요. 잠깐. 3월에 스스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매출이 거의 안 나왔다. 그 도매 사이트에서 찾았는지 어디서 상품 소싱했는지도 남겨주시고, 유튜브에 상세 페이지를 집중해서 만들라는 이야기 듣고 그대로 했는데 매출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했던 그대로 했는데 라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죠. 유튜버가 한 만큼은 아니겠죠. 그리고 소싱이 어디서 도매 사이트에서 됐는지, 그 상품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벌써 변수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 과정인 상세 페이지를 또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잘 바꿨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건데,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매출이 안 나왔다. 그래서 신청했다. 오케이, 도매처다. 오케이, 그러면 위너 해보셨어요? 위너로 한번 해보셨어요? 위너? 그 다음에 키워드 찾아보셨어요? 그게 처음인 건 아는데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위너 해보셨어요? 지금 수업 그래도 한 일주일 좀 됐으니까 위너 해봤는지, 4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몇 개 찾아서 몇 개나 등록해봤어요? 팔아봤는지. 월요일에 수업 시작했는데 한 화요일부터 시작했다 치고 수 1, 2, 3, 4, 5, 6일 오늘까지 7일 250개 등록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파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한 6일에 250개. 어떻게 찾았길래 이렇게 많이 찾았지? 하루에 40개. 그러니까 강의 알려준 대로 스토어 기반으로 찾았는지 키워드 기반으로 찾았는지, 그래서 몇 개 팔았는지. 스토어에서 긁어와서 찾았다. 그래서 40개나 찾았다. 50개 정도 팔았다.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50개 정도 많이 팔았네요. 그 전에 3월에 하나도 안 팔렸는데 지금 4월에 50개 정도 팔았으면 많이 팔았네. 200만원, 그럼 많이 판 거네요. 3월에 하나도 안 팔렸는데 많이 팔렸네. 그래서 위너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위너 계속 하고 있으면서 키워드도 찾아보셨어요? 제가 일요일부터 얘기했으니까 일, 월, 화 3일 동안 키워드 위너 200. 네. 네. 설명이 부족하다. 자, 지금 다른 분들도 설명이 부족하다 싶었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채팅 치시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라는 게 그냥 위너처럼 엄청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이 정도는 할만해 했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 지금 키워드 찾는 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돈이 될 만한 거다. 그럼 이거 지금 알려드린 지 3일 됐으면 아직 제대로 찾아보기도 전일 텐데, 찾아보면서 실행하고 시도하면서 이해하고 납득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찾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날지 궁금하다.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야.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단이 나냐면, 제가 이제 이 끝단계를 알려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인스타그램 광고 프로그램을 뭐 판매하려고 한다든지, 뭐 강의를 기획한다든지, 뭐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한다든지,
아니 운영 대행, 판매 대행 이런 걸 막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실행도 못해요. 뭐 어렵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내가 일단 요거부터 알려줄게요.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다 보면 그 다음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커리큘럼도 자꾸 막 미리 보고 이거는 그 커리큘럼 제목 한 줄 보고 추측해서 이건 듣고 이건 안 들을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매 순간 다 중요하고 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와서 들어라 하는 거고, 키워드도 찾아보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 다음 걸 알게 돼. 내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몰라요. 키워드를 찾다 보면 어디서 어떤 제품이 찾아질지,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이 열릴지, 어떤 기회가 생길지, 어떤 근성이 생길지,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길지. 키워드를 찾았더니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제품 외에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생기더라. 키워드에 대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눈에 조금 들어오더라. 이런 과정들을 기대하는 건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키워드 찾으라는 건 알겠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고. 그걸 알려줘야 내가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내가 납득이 좀 되고 이해가 돼야 뭐 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나도 몰라. 지금 내가 말해주는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골프 어쩌고가 이렇게 찾게 되는 게 고객의 수요고 고객의 욕구고, 내가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지 알면 내가 뭐 거의 떼돈 벌겠지. 나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어떤 프레임 안에 딱 고정관념이라는 것, 어떤 기준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타이밍마다 다르고, 이게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확장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의 기준점이라면 나는 나름 잘하고 있는데 네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어떤 기준에 설명을 해도 다 부족하게 돼 있어요. 와, 끝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시네. 한 명만 인증한 이유는 아직 한 명밖에 안 찾았겠죠. 아니면 찾았는데 아직 뭐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야, 그거를 와우. 그러면 대표님은 온라인 사업에서, 온라인 판매에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유료 강의들이 썩어 빠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유료 강의 하는 사람들의 강의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미친 듯한 근성으로 될 때까지 하는 사람 몇 프로만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알려줘도 실행을 못하거나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자체를 찾는 게 어려웠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인증했다라고 해서 그 한 명만 틀린 거고, 아니면 그 한 명만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뭐 실패자라거나 패배자인가? 아니지. 그 한 명이 잘한 거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루저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런 도끼라도 가지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막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한 명만 인정한 건 뭘 것 같으세요? 설명이 부족했다? 설명은 난 오히려 더 적게 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기준점이 여기 있어요. 나 유치원생들처럼 하나하나 막 챙겨가면서 괜찮다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를 모두가 원하겠지만 난 그게 절대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고 봐요. 완전 미친 듯한 근성을 기르려면 거의 길거리에 내 던져놓는 수준으로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럼 엄청 떨리고 두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갔다 온 사람은 엄청 성장해 있겠지. 난 이런 걸 기대하는데 네 설명이 부족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환불받고 나가세요. 그냥. 난 별로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되게 좋은 걸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매일매일 열심히 알려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남 탓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기준에선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그 한 푼 두 푼 더 벌어가지고 내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가 알려줘서 그저 고맙다, 그저 감사하다, 그저 막 재밌다, 그저 확장됐다, 막 생각이 열렸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랑만 하고 싶어요. 왜 저기 막 비싼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유료 강의 녹화 방송만 틀어주는 데서는 이런 말 못할 거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이걸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탓할 생각을 하고 그저 합리화하고 그저 이렇게 막 세게 말하면 방어 기제만 발동해서 막 뭔가 회의감이 든다. 자, 키워드에 대해서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을, 또 어떤 기준점을 세우지 않고 그저 상상력 발휘하면서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열리는 길이 있는 것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너무 교과서 위주야. 너무 그건 좀 뭘 더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키워드, 뭐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라,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찾아라 하는 것조차도 난 심지어 질문하라고까지 해줬는데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료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채팅을 끌게요. 별로 뭐 채팅 답변하고 막 질문 받아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으면 감사한 줄 알고 물어보세요. 자, 유료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별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플러스 친구로 연락해서 환불을 받으세요. 나는 환불 다 해줍니다. 별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자, 유료 강의, 비싼 유료 강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시중에 자, 금액 기준으로 1200만원, 그 다음에 700만원,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올랐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봤을 때 550에서 거의 한 10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33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220, 그 다음에 뭐 3대1 컨설팅에 80만원, 뭐 3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아무튼 한 100 얼마, 한 100월 150이라 칠게요. 근데 이건 몇 시간.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료 강의들이 그래도 한 30은 하죠. 50까지도 하고. 이걸 제가 하나씩 그냥 이거 들었다 싶을 만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1200이다. 잘 기억하세요. 1200, 700, 550에서 1000, 330, 300. 제가 다 기억하고 설명드릴게요. 1200. 제가 이제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상호명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1200이다. 여기는 8주 과정이에요. 근데 주 1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도 뭔가 평생 멤버십처럼 뭐 이렇게 뭐 약속을 잡으면 5대1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1이고 5명의 어떤 강사분이 계신다거나 뭐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이 네트워킹이 좀 주인가 봐요. 그 안에서 뭔가 기수별로 한 8, 9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기수별, 그 다음 대표, 그걸 운영하는 대표님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좀 서로 연결된 느낌, 서로 막 도와주려는 그런 분위기. 근데 아무튼 12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8주 동안 앞에 4주는 온라인 판매, 사업 이런 거 안 배우고 무의식에 대해서 다룬대요. 내 생각을 열어. 막 무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내 어릴 시절 내가 뭔가 상처받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나 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걸 화해하고 오게 한다거나 뭐 미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4주간은 무의식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얼추 각각의 강사분들이 있어. 근데 그 8주가 끝났더니 이분이 할 수 있게 된 것,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했다 에서 이 8주가 끝나고는 그럼 디자인 관련해서 개인 사업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 홈페이지도 한번 만들어봐. 아임웹으로, 아임웹.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실무적인 뭐 이런 뭐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는 법, 파워링크 돌리는 법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큰 틀에서 무의식 다루고 큰 틀에서 아이디어 제공하고 막.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멤버십 같은 거에다가 이 안에 있는 대표님들끼리 서로 뭐 도움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불만족이고 누군가는 매우 만족이야. 왜냐? 꼭 사업이나 판매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생각을 열어줘서 그 덕분에 여러 사업 기회들이 막 확장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서 그러니까 그냥 사업이나 판매에 도움됐다기보다 인생에 도움됐다. 그래서 난 1200만 원 이상 값어치가 있어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200만 원이라는 걸 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합리화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거금이니까 이걸 낼 만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나 나 스스로가 일단 납득이 돼야 되니까 나부터 설득이 돼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부터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니까 이게 괜찮다라고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그 단체가 막 기수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는 개인이 감히 여기에 막 이거 별로야 라고 말할 엄두가 안 난다든지 여기에 가치나 어떤 뭐 그런 걸 계속 높여놨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저런 개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그런 거 없고 좀 거시적인 것들이고 막 무의식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더라. 끝. 그럼 이제 1200만 원 대표님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700만 원 이건 로켓 배송 관련한 거예요. 완전 로켓 배송만 다뤄요. 쿠팡 로켓. 여긴 어떤 개념이냐면 700만 원이고 5주인가 6주인가 그렇고 주 1회인가 2회인가 오프라인에서 해요. 근데 이거 700만 원 내면 이제 700만 원 내면 상품을 막 다 찾아주는 게 아니고 상품 안 찾아줘요.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로켓은 이제 어떤 제품을 쿠팡이 사는 거예요. 쿠팡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상품을 팔고 싶으면 우리가 쿠팡에 등록을 해야 돼요. 로켓 상품으로. 그 다음에 쿠팡이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쿠팡 로켓 창고에 쿠팡에서 주문한 처음에는 한두 개만 주문하거든요. 쿠팡에서 주문을 해줘야 우리가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쿠팡에 보내는 날로부터 그냥 우리는 판 거다. 판매 끝. 이렇게 보는데 일단 상품을 소싱할 때 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키워드의 개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중국 타오바오나 1688 같은 데서 그냥 마진이 클 것 같은 마진만 보는 거예요. 이 상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노출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검색량이 어쩌고 뭐 경쟁 강도가 어쩌고 이런 거 안 봐. 그냥 마진만 봐요.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사진이랑 이런 걸 간단히 가공해서 로켓 배송에 다 등록을 해. 그냥 양으로 때려 박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인된 것만 중국에서 내가 미리 사놓지도 않고 쿠팡 로켓 배송 승인됐잖아요. 그러면 뭐 언제 입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이걸 입고를 지연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수량만큼만 중국에 주문을 넣어서 중국 배송 대행지에 이야기해서 이거 로켓에 넣을 수 있게끔 이런 뭐 인보이스랑 뭐 이런 뭐 하여튼 박스랑 제품에 붙여야 되는 게 있어. 로켓 배송의 바코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송 대행지에 붙여달라고 해서 나를 안 거치고 중국 배송 대행지에 그다음 바로 쿠팡에 가게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일단 전환이 되어야 판매가 된다 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상품을 찾을 때부터 마진만 봤으니까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그냥 로켓만 입점한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그냥 로켓에 입점만 하면 다 팔리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에 입점을 하면 노출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져와선 안 팔릴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알려주냐면 로켓에 입점이 되면 한두 개 정도 주문이 들어온다. 그럼 이걸 중국에서 그 다음에 사서 넣는다. 그럼 입점이 됐죠. 그럼 이걸 가구매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 배송 수수료가 30% 돼요. 그럼 30% 내가 손해봐. 그 다음에 가구매 하면 가구매도 내가 돈을 그 가구매 해준 뭐 업체한테 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현금이 안 돌아요. 나는 돈을 먼저 줬는데 쿠팡에선 내가 40일 후에 받으니까. 그럼 30% 손해, 현금 흐름 손해. 그럼 가구매는 그냥 해주나 업체가 수수료 받거든요. 그럼 또 가구매 수수료, 이거를 몇십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몇백 개를 하는 거예요. 몇십 몇백 개. 그러면 이제 쿠팡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제품 갑자기 잘 팔리나 보네 하고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신규 상품이던 게 갑자기 가구매가 이렇게 몇십 개 몇백 개 들어오니까 이 쿠팡은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급격히 팔리니까 이거 빨리 주문해야겠다, 빨리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나한테 주문을 갑자기 몇십 개 몇백 개를 주문하기 시작해. 이 가구매 덕분에. 그러니까 나는 이 몇십 개 몇백 개를 또 파는 거예요, 쿠팡에. 그러니까 쿠팡은 또 이게 왜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지? 잘 팔리는 건가 보다, 곧 고객이 원하는 건가 보다 하니까 노출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매도 했고 나한테 주문도 막 더 넣었고 노출도 더 잘해주고, 그러면서 가구매랑 노출 빈도가 높아질 때 쿠팡 광고까지 해주면 이게 또 시너지가 나요. 쿠팡 광고는 그냥 광고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구매랑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잘 팔리는 그 근거를 이 상품이 매력있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돌릴 때도 이 상품의 매력도가 중요해. 그러려면 구매가 또 필수예요. 그러니까 광고도 또 잘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구조로 가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큰 거예요. 왜냐, 현금 흐름이 미치도록 묶여. 가구매할 때마다 30% 플러스 알파로 돈이 묶이는 데다가 쿠팡에 심지어 중국에서 사입해서 오는 그 기간 몇 주 묶이고, 쿠팡에서 내 걸 사줘도 최소 40일 묶이고, 막 선정산을 쓴다고 해도 그래도 묶이고, 매출이 또 높아져야 돈을 버니까 또 매출이 몇천이면 또 몇천이 또 묶이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 아까 입점을 한다 했잖아요. 그 상품마다 이 입점이 안 되면 또 이게 리스크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계정이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지가 됐다, 그러면 또 이게 그냥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기술이나 어떤 실력 이런 거 기반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한 판매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 쿠팡은 누가 봐도 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있다. 이게 700만원짜리 강의의 거의 끝. 그 다음에 550만원부터 거의 1000만원 한다는 했던 그 강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그 강의는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이 엄청 높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게 받고 들어갈 때도 막 면접 보듯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무장이 이미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정도 금액을 낼 만큼 간절하거나 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 판매 방식도 어차피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돈이 없이는 못 팔아. 근데 그건 막 유튜브에서 막 미리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막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해. 결핍 따먹기 뭐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키워드 혹은 팔만한 제품을 찾아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과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 내가 다 해야 돼요. 거기서 막 떠먹여주는 거 이런 거 없어. 큰 틀에서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막 해줘요. 이해 못하면 네가 이해 못한 거지. 더 근성 있게 더 제대로 해야지 임마. 뭐 이런 느낌이야. 욕만 안 했지 거기는 막 삭발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려면 미친 듯이 해야 될까 말까.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거기 가도 난 그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거는. 그런 방식이 막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강의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거의 반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으니까 못해도 내가 못했지, 저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정신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어차피 그 강의를 안 들었어도 됐을 법한 사람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근성이 있거나 그 정도의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 정신무장까지 되어 있고 간절하니까 그런 방식 몇 가지만 알려주니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그 550만 원, 1000만 원짜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은 넘는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3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강의 있죠. 330만 원은 마케팅에 대한 거고, 뭐 사업자, 뭐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의 대상인 거고, 300만 원은 디자인에 대해서예요. 근데 이 330만 원은 되게 그럴듯하게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아는 분이 들어보니까 최근까지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녹화 영상을 틀어주고, 그나마도 한 4주차 되니까 그냥 노션에 있는 글로 대체돼.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하는 막 기관총 엑셀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거기는 팔아요. 이 과제 안에 넣어놓고 이거 이 링크 통해서 사면 뭐 이렇게 몇% 할인된다 하면서 자기도 수익 얻고. 그러니까 그냥 메리트라고 하기에는 라이브도 없고 그냥 녹화인데다가 막 실무적인 그런 것도 없고, 아마 노션에 있는 글 과제 있고 한데, 거기 있는 메리트라고 보면 이제 한 조라 해야 되나? 조마다 한 10명이 있다 치면 여기 한 2-3명이 붙어가지고 2-3명이 챙겨준대요. 과제도 봐주고 질의응답도 해주고 막 피드백도 해준대. 그거 외에는 큰 이익을 못 봤다. 그 끝. 내가 이제 다른 강의를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상 기대하고 들었더니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니까 이게 진짜 단가보다 하는 거죠. 이 300만 원짜리 디자인도 똑같아요. 디자인 강의가 뭐 떠먹여줘 봐요. 얼마나 떠먹여 주겠어요. 그냥 과제 있고 로고 만들고 디자인 해라 해서 디자인 막 하게 하고. 근데 결국엔 뭐 엄청난 기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뭐 후킹 포인트, 소구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국엔 내가 많이 만들수록 실력이 느는 건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이걸 내면 뭔가 알아서 될 것 같은 기분, 뭔가 내가 정말 알 수 없었던 그 특별한 어떤 것을 알게 될 것만 같은, 이걸 들으면 막 실력이 막 늘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럼 결론은 내가 직접 해야만 실력이 느는구나, 많이 할수록. 이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엔 220만 원짜리 강의.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 출연하던 분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들었대요. 직장 다니면서. 이분은 한 40대 중후반 남자분이었어요. 그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제 수강생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말해줬냐면 220만 원짜리를 결제했는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대량 등록 관련된 강의였다. 근데 강의를 결제했더니 다 녹화 방송이긴 한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다. 그래서 일단 실망했고 1년 동안 320만 원의 매출이 났다. 끝. 그럼 대표님 딴 거는요? 220만 원인데 딴 내용은요? 뭐 TV라 할 만한 거는요? 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다였대. 이분이 이 월천 프로젝트 1기에 오셨던 분이어서 제가 자세히 좀 들었어요. 그분 유튜브에 나도 봤는데 220만 원이에요? 근데 막 그랬구나, 실망했구나, 대량 등록 그랬구나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엔 이제 30에서 50 사이 이 강의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 강의는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광고든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든 다 뭐든 간에 아무튼 온라인에 있는 강의는 정보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보 위주에서 어떤 모임 위주거나 저처럼 이런 라이브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위주로 바뀔 거예요. 이건 커뮤니티 개념이고. 왜냐? 어떤 그냥 녹화 영상 이런 강의가 효과나 결과를 막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냥 광고 듣고 막 광고 보고 후킹 돼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 이름 보고 결제한 것들이 크다 보니까 좀 요즘에 이제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가보시면 이제 묶어서 팔아요. 막 묶어서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멤버십으로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 위주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별로일 수 있다. 왜냐? 정보라는 것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막 해가지고 성과를 냈어요. 그럼 나는 막 해서 성과 냈어. 시행착오 막 몸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상위 노출은요
이렇게 막 이런 점수 해가지고요. 이런 신뢰도 뭐 적합도 뭐 매력도 이런 걸 이렇게 채워야 돼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막 정신이 없어.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 내가 이걸 듣는 행위가 나에게 만족도를 주긴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나의 실행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머릿속이 막 정보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고 그래서 이걸 올인하면 돈이 되는지 이런 거 사람들이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강의하는 사람이 절대 해외 구매 대행 강의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근데 사실 매출 몇 천만 원 나면요 진짜 정신 없어요. 이거 국내 위탁보다 막 정신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 절대 안 해주지. 바보가 아닌 이상. 해외 구매 대행도 국내 위탁도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 위주로 말을 하겠죠. 굳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상 들은 수강생이 직접 몸소 나한테 맞는 것 혹은 결국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품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위탁 해외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이걸 제품을 파는 것으로 통칭을 하고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나 현금 흐름이 좀 들 수 있네 하면서 또 그 다음 과정 그러니까 결국엔 혼자 다 몸소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 걸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제 익혀나가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게 다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 그런데 가서 내가 물어보지 못할 만한 것들을 막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대표님 제품을 팔아서 답이 있을까요?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이니까요. 근데 내가 온라인에서 막 강의 들을 때는 질문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더라. 할 만한 걸 오프라인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나봤더니 저 강사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막 넘사벽 같지 않아. 그냥 좀 허술한 면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라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환상을 깨주니까. 현실을 인식하게 또 해주기도 하고 내가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막 동기부여도 얻고 저 사람 인생 이야기 막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재미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오는 힘, 에너지가 더 폭발적이지 그냥 강의 깨작깨작 들어가지고는 결과까지 가기가 힘들더라. 왜냐? 이 길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고 납득하고 가려니까 답이 없다. 그 안에 포기하기 십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를 찾는 거든 뭐든 해보세요. 위너도 끝까지 해보세요. 나는 위너 하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봐. 왜냐? 위너 안에 고객의 수요랑 욕구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아직 뭐 그동안 몇 달 동안 못 팔았어요. 유료 강의 많이 들었는데 못 팔았어요. 뭐 팔았는데 많이 못 팔아봤어요. 파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파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수요 욕구가 있잖아요. 불편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너의 방식, 이 단점이 있든 간에 그 장점이 훨씬 큰 거예요. 아까 220만원짜리 강의 듣고 1년에 320만원 판 분은 이 위너만으로도 몇백 팔았어요. 이 위너로 평생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알려줬어. 그래도 그저 좋대. 220만원짜리 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훨씬 단순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위너 방식을 할 수 있는 한 팔아보고 경험 혹은 매출 데이터 쌓아서 민기 대표님처럼 이걸 명함 삼아서 딴 데서 막 이렇게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이 위너 방식 자체를 딴 사람한테 팔든지 이 위너 방식 자체가 성주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아서 딴 데다 팔아도 된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팔지? 또 고민해보는 거죠. 저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 광고에다가 광고 소재를 만들어. 후킹 내가 계속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걸 내 홈페이지나 뭐 기관총 엑셀 같은 프로그램 그 사이트에 메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걸 하나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위너, 전자책, 뭐 사용법, 등록법, 영상, 그 다음에 리셀 프로그램 같은 기관총 프로그램까지 붙여가지고 패키지다. 이거 그동안 못 팔아봤던 사람들 많지, 엄청 고생한 사람들 많지 하면서 소구 포인트를 막 뽑아내면서 그 사람들의 뭔가 위로 공감 얻어내면서 이거 99,000원 아니면 뭐 15만원 아니면 20만원 25만원 이렇게 계속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든 상품이잖아요. 무형 A 이미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하나 파는데 25만원
그럼 내가 광고비로 얼마까지 써도 되냐? 무조건 25만 원까지는 써도 되죠. 왜냐? 이 상품의 원가가 0이니까. 실력, 기술, 경험으로 파는 거니까. 그럼 25만 원어치 광고로 돌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길 가는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나는 셀러들한테 돌릴 거야. 아까 같이 스토어들 DB 추출하고 카페 DB 추출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돌릴 거야 하는 타겟팅 명확하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소구 포인트, 후킹 포인트, 광고 소재, 이미지, 영상 계속 만들면 이게 과연 안 팔릴까?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눕는데 고객의 수요 욕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 한번 보자. 33분 있다 치면 33분은 최소한 공감할 수 있잖아요. 위너 방식에 대해서. 원래 몰랐다면 이거 괜찮네. 원래 못 팔아봤다면 팔아보니까 즐겁네. 이 장단점이 어떻게 됐든. 맞죠? 그러면 이 온라인 판매 세상에서 이런 위너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고객의 수요 욕구가 있겠어요. 그런 틈새가 있겠어요.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소구 포인트 쪽으로, 후킹 포인트 쪽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뭐 광고 돌리는 법, 뭐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돈 버는 법, 강의를 통해 돈 버는 법, 아니면 내가 기획만 하고 사람만 모집해서 강사 불러다가 사람만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 버는 법, 아니면 그저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운영해서 돈 버는 법, 아니면 아까 같이 분양 광고 같이 특정한 상품에 한정해서 돈 버는 법. 별의별 것들이 많다가 말도 할 수 없게끔 많을 텐데 내가 이걸 다 알지도 못하고 나도 이제 성장 중이니까 이걸 감히 누구한테 이런 것만 있어요 라고 지정할 수가 없죠. 오히려 생각만 열어주고 계속 시도하게 해보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겠죠. 1기에 배우셨던 어떤 되게 실행력 좋으셨던 대표님이 오늘 카톡이 한번 왔었는데, 요즘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 덕분에 온라인 판매도 당연히 하지만 원래 오프라인 하던 사업이 훨씬 더 잘 된대요. 이런 생각이 열리고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 바뀌니까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서 훨씬 더 즐겁대. 그래, 난 그거면 됐다. 그거 나중에 카페 후기 한번 남겨달라.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도 좀 하게 했더니 자기도 카페에 자주 본대. 사람들 가끔씩 후기 올라오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 받게. 왜 동기부여 받냐?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런 올천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소속돼 있잖아요. 뭔가 소속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은근히 나에게도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별로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독서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은 사람이랑 친해질 확률도 적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속 얘기 다 해줄 일도 없고 자기가 들었던 비싼 유료 강의 같은 거 다 얘기해줄 일도 없어. 근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만나서 내가 뭔가를 막 주니까 이 사람도 나도 이런 강의 들었었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알려주니까요. 내가 그 700만 원짜리 강의 들은 사람만, 똑같은 강의 들은 사람만 3명이에요. 그 3명을 다 만나서 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공통되는 게 이게밖에 없으면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700만 원 아낀 거지. 시간도 아낀 거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을 계속 넓혀가는 것도 좋은데, 넓혀가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만 한번 올인해 보시라.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좀 물리적으로 혹은 이전과 비교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보시라. 그러면서 어차피 궁금하고 어차피 모를 거예요. 어차피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원래는 막 리더처럼 세워서 리더별 반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나름 막 친목도 되고 좋겠지만 그것도 나름 불리한 거예요. 왜냐? 리더분들의 실력만큼만 여러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거나 그만큼만 동기부여 받거나 그만큼만 어떤 내가 좀 잘 되면 저런 사람쯤 되려나 하는 뭔가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적을 테니까, 그 리더분들이 막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아셨죠?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내일은 제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판매에서 제품을 판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 어떤 뭐 마케팅을 통해서 팔게 되실 것 같은지, 주로 이런 방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은 질의응답하고, 금요일은 제가 하거나 뭐 민기 대표님한테 부탁하거나 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마다 새로운 주제가 나오니까 키워드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뭐 알바 운영 대행, 뭐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SNS를 통한 수익화,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광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